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뉴스토커 15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CBS 노컷 뉴스 스토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커 진행을 맡고 있는 스마트 뉴스팀의 김대훈 기자입니다. 정말 이제 찬란한 올해 봄이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아. 너무 네, 더워요. 더워요. 너무 더운데 아무튼 이 더위 속에서 또 이제 호련히 또 떠난 우리 스포츠계 스타들 있지 않습니까? 박지성 선수와 근데 저는 좀 잘 몰랐습니다. 김승현, 농구의 풍운하였죠. 김승현 선수가 이제 코트에서 은퇴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는데, 박지성 선수는 그래도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새로 시작하는 거고, 김승현 선수는 아름다운 친구들하고 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떠나가는 스타들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하면서 이번 뉴스토커는 박지성 선수와 그리고 김승현 선수에 대한 헌정 방송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들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헌정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3명의 제 식구들이 꽉 채우고 있습니다. 제 자리에. 자, 소개해 주시죠. 임종윤 기자. 네, 안녕하세요. CBS 노컷뉴스 체육팀장 임종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 반가워요. 네. 인사를 제대로 못하시네요. 네. 네, 박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체육팀 박세훈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소준일 아나운서. 예, 반갑습니다. 소준일입니다. 목소리가 어떻게 따로 이렇게 새벽 방송 잘하셨나요? 안 했나요? 오늘은 안 했습니다. 오늘 대신에 저기 인천 가서 WK 리그 여자 축구 선수들이랑 잠깐 뭐 좀 촬영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여자 축구 선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그 박은선 선수하고는 사진 찍었습니까? 그분들은 아니고요. 이제 그분들은 저기 베트남에 가 계시고. 베트남에 가 있잖아요. 제가 간 데는 너무 이제 관심이 또 없어.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또 지금 12대 0 이렇게 대파하고 지금 12년 만에 월드컵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선수들은 만나고 온 줄 알았지. 그 선수들은 아니고요. 국내 남은 선수들, 현대제철 선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현대제철도 예. 여자 축구단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실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잘하는 팀이에요. 근데 뭘 촬영하고 왔어요? 그 KBSN 아나운서들과 그 현대제철 선수들과 그 저희가 무모한 도전이라는 코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찍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말도 안 되는 컨셉의 도전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10년 전에 그렇죠. 무한도전에 했었죠. 그 전 단계가 그렇죠. 무한도전이었잖아요. 예, 약간 저희가 빌렸습니다. 예, 빌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페널티 슛아웃을 했었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그게 뭐 무모한 도전 그런 거는 해볼 만하지. 네, 그러니까 뭐 저희 속에서 찬다든지 뭐 이렇게. 예, 저희가 지난달에 이제 풋살 대표팀이랑 또 경기를 한번 했었는데 국가대표 풋살 대표팀이랑 했을 때는 뭐 그 선수들은 손을 묶고 저희는 이제 자유로운 상태에서 경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각종 핸디캡을 두고 하죠. 안 되겠다, 야. 그 사람들이 분명했는데. 아니 근데 아직까지 잘 안 풀리고 있어요. 아니 KBSN 아나운서들이라면 전부 다 나와서 하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나옵니다. 남자만 예. 나오면 주로 남자들이죠. 그러니까 더더욱 안 되겠다. 여자 아나운서는 여자 아나운서들은 바쁩니다. 예, 바빠요, 그분들은. 그래도 뭐 그래, 아무튼 무모한 도전 아나운서 정말로 무모하게 하고 있어요. 무모한 도전을 무모하게 하고 있어서 예. 지금 시청률도 무모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TV에는 안 나가고 지금 인터넷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 예, 저희 스토커와 똑같죠. 우리는 TV 스토커하고 나가고 같이 곁들이지 말아요. 왜요? 우리는 무모하지 않아. 왜요? 유모한 도전이야. 유모한 도전. 우리는 맞지 않습니까, 임종윤 기자? 알겠습니다. 안 받아주시네요. 됐고 이제 뭐 박지성 선수와 김승현 선수 이제 전 선수가 되겠네. 전 선수. 자, 박지성 선수 은퇴하지 않았습니까, 박세훈 기자? 네, 결국 부상이었어요. 무릎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나의 무릎 상태로는 다음 시즌이 뛰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은퇴를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였죠? 선수 생활을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7월 27일에 할 거고요. 상당히 그러니까 진솔한 거예요. 그거 속이고 좀 한번 뭐 QPR에서도 뭐 원한다 이런 뉴스를 제가 본 것 같은데. 냉정히 말해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뭐 실질적으로 그 연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1년 동안 재활만 받으면서 돈 챙겨줘서 누가 뭐라고 못해요. 그렇죠. 왜냐면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네. 박지성은 깔끔하게 떠난 거죠. 그러니까 그 계약은 그러면 종료가 돼서 돈을 못 받는 겁니까? 그거는 그렇죠. 뭐 어떻게 종료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선수가 은퇴를 하면 그 계약은 날아가거나 그리고 날아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위약금 같은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약금을 물거나 그런 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지는 않겠죠. 네. 방출이 아닌 이상 네. 이제 본인 선수의 의지에 의해서 은퇴를 하는 경우면은 이제 위약금을 물지는 않죠. 그리고 네. 보통 나이가 든 선수와 계약을 할 때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는 그렇죠. 경우가 예. 많아요. 네. 아무튼 그래도 뭐 박진호 선수 뭐 깔끔하게 네. 어쨌든 정점에 있을 때 떠나는 그런 모습 또 웃으면서 떠나니까 저는 굉장히 훈훈했던 그런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박세웅 기자? 그 기자회견을 저도 뭐그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는데 네네. 그 밖에서 했대요. 그래서 네, 기자들 밖에서 팔이 다 했습니다. 탔더라고요. 네, 그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 일단 박지성이 햇살이 너무 강해서. 네. 눈물을 흘리지 않은 건 조금 의아했죠. 네. 통상적으로 자기 옛날 얘기 하다 보면 네. 그 뭐랄까 가슴 한 켠이 욱한다고 하긴 좀 그렇고 뭉클해질 때가 있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하루 이틀 만에 내린 결정은 절대 아니에요. 네. 아주 오래 전부터 오늘을 딱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예전에 박찬호 선수 은퇴했을 때 네네. 그때는 눈물을 펑펑 흘리지 않았습니까? 박찬호 그때 제가 그 기자들에게 욕 많이 먹었습니다. 박찬호 선수. 선수 기자 은퇴견 할 때 말이 좀 많아요. 네. 질문 하나 하면은 아주 대답을 진중하게 길게 해요. 음. 그래가지고 뭐 했다 하면은 뭐 기자회견 1시간 이런 건 기본이거든요. 네. 약 55분이 흘렀을 때 네. 이미 그 박찬호도 지치고 취재 기자도 지치고 사진 기자, 촬영 기자 다 지쳐갈 그 즈음에 내가 이 질문을 안 하면 내가 미치겠는 거야. 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때 박찬호도 그랬고 이번에 박지성도 그랬는데 자기 어렸을 때부터 뛰었던 그 초딩 유니폼부터 네. 맨 마지막에 뛰었던, 그러니까 가장- 박찬호는 한화, 예. 그리고 박지성은 뭐 그 에인토번이나 큐펠이 되겠죠. 예. 그 유니폼을 일렬로 쫙 세워놓고 네. 그 단상 위에서 기자회견을 해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거야. 저 박찬호 선수 이 수많은 유니폼 중에 지금 딱 한 장만 입고 사진 촬영을 하라면 당신은 무엇을 입고 사진을 찍겠습니까? 질문 죽이잖아요. 네. 난 당연히 다저스나 음. 아니면 뭐 그 공주고 네네. 뭐 예. 이런 거 예상하고 들어갔는데 네. 박찬호가 갑자기 떡 구석에 있는 중학교 유니폼을 보면서 오. 중학교 때 추억을 풀어요. 그 다음에 다시 고등학교로 와가지고 고등학교 때 추억을 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거슬러 유니폼 갔구나. 하나하나 다 하는 거야. 그 답변만 25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자들한테 욕을 얼마나 먹었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다졌을 때 박찬호가 터졌어요. 눈물샘이 터졌어. 예. 그래가지고 취재 기자한테 욕 먹고 사진 기자랑 촬영 기자한테는 칭찬받고 아. 소소한 그렇구나. 에피소드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후배 비주얼이 일단 그런 행사를 가면은 울어야 됩니다. 네. 울어야 비주얼적으로 그렇죠. 화면도 보는 사람도 있고 울컥하는 그 모습, 그 다음에 그 목소리 등등이 이제 누군가를 울려야 뭐 그래서 여럿 울리지 않았습니까? 박태환도 울리고 손현재도 울리고 뭐 기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직업입니다. 소년제가 예, 알아주시고 울었어요? 런던 올림픽 끝나고 그 개인 종합 4위였나 5위였지. 네. 5위 한 다음에 그 울었잖아요 손현재도. 이번에 그러니까 박지성 은퇴 그 기념해서 예. 오해원 기자가 질문한 게 비슷했습니다. CBS 오해원 기자입니다. 네, 지금 박지성 선수 앞에 유니폼이 한 10개 정도 나와 있는데요. 단 한 유니폼만 다시 입고 그라운드에 나서게 돼야 된다면 좀 어떤 유니폼을 입고 싶으신지. 아 이거 시켰어요. 하라고. 기억나는 유니폼 네.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네. 뭐 하겠냐 했더니 역시 국가대표 아. 유니폼이라는 그 질문을 박 기자가 시킨 네, 거구나. 오더가 내려갔습니다. 팀장님의 지휘 아래. 네. 네. 역시 다 이렇게 짜고 치는 고수들이야. 내가 볼 지난번에 때는. 해봤더니 울더라. 울더라. 한번 시도해보라. 근데 안 울었어. 전혀. 이번에 안 울었어. 근데 저는 박지성 선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실력도 중요하지만 운이 좋은 그런 선수였다. 예. 참 2002년도에 히딩크라는 어떤 자기의 어떤 지도자, 네. 구세준 거죠. 사실은 뭐 사실 내 마음의 지도자죠. 네, 예. 실력이 없었지만 그래도 있었지만 그래도 발탁은 되게 어려운 그런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 전에 허정무 감독을 빼놓을 수가 그렇죠. 없죠. 예. 허정무 감독 박지성 시절에 선수를, 이제 박지성 그때 명지대에 다니고 있을 네네네. 때인데 명지대 하면은 사실 축구 잘 명문은 모르잖아요. 아니죠. 명문은 예. 아니잖아요. 뭐 고대 연대 뭐 또 어디 있습니까? 건국대도 건국대, 있죠. 네. 예. 예, 건국대 등등 뭐 이런 굴지의 대학들 축구 명문 대학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명지대 출신, 명지대 다니고 있던 박지성을 처음 발탁한 게 이제 허정무 감독이었으니까 이제 거기서 시작이 돼서 히딩크 감독은 뭐 우리나라 학연 지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또 박지성이 중용이 됐고 그렇게 됐다고 봐야겠죠. 저도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을 잘 만나고 네.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되는데 네. 그 운때가 참 중요한 게 그 중국의 두웨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두웨이라는 중앙 수비수가 하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셀틱으로 이제 이적을 하기 전에 중국 언론들이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박지성 같은 선수가 어린 나이에 히딩크를 만나서 유럽 무대에 가서 지금 잘 활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냐라고 네. 그런 질문에 네. 박지성 선수가 분명 괜찮은 선수인 건 맞지만은 예전에 네. 외국에 나가기 전에 나랑 붙어봤을 때는 그다지 대단한 선수는 아니었는데 히딩크를 만나서 좋은 기회를 얻어서 유럽으로 갔다. 나도 유럽으로 가면 정말로 잘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인터뷰를 아주 호기롭게 하고 셀틱으로 건너가서 전반전 어떻게 됐습니까? 45분 뛰고 헛발질 한 8번 한 끝에 바로 방출이 되고 아. 중국 리그로 다시 돌아왔던 그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있어요. 로이킨의 레알 빡침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로이킨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이제 방출이 되고 나서 박세욱 기자 뭐 기억나신 것 같은데요? 격하게 예, 웃는데 셀틱으로 가서 같이. 1년 동안 뛰었습니다. 그때 그 컵 대회를 뛰었는데 같은 레벨의 팀도 아니었어요. 3부 리그 정도인가? 그 정도의 팀과 상대를 했는데 두웨이 선수가 집중 공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에서 되게 굴욕적인 플레이 있죠. 드로인을 하는데 두웨이 선수가 이제 어리버리하면서 이제 앞에 있었어요. 그 선수의 발을 맞춰가지고 다시 밖에 나가게 하고 이런 플레이들이 한 수차례가 나온 끝에 로이킨이 하다 보다 못해서 화가 나서 경기장에서 소리를 치고 욕을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히면서 예, 45분 뛰고 교체 아웃, 그 다음에 출전 기록 없고 방출됐죠. 그거 아니면 그때 로이킨이랑 같은 편이었는데. 예, 그렇죠. 얘가 로이킨이면 되게 상징적인 선수거든요. 그렇죠. 셀틱의 같은 심장이죠. 예. 같은 팀 욕을 한 거야. 예, 같은 팀이 이제 참다 못해갖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로이킨이 어느 정도 위치냐면은 홍명보가 욕을 한 거야. 그렇지. 야, 저 띠는 뭐냐? 그 두웨이를 섭외한 그 감독이나 이런 구단주가 문제인 거지. 아니 뭐 나름대로는 중국 내 유망주였어요. 유망주였기 두웨이? 때문에 예, 두웨이라는 두웨이.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성의 길을 따라가려다가 그렇죠. 방출의 길로 방출의 길로 뼈 접어들었죠. 아픈 역사를 예. 또 그 네, 알겠습니다. 찾아보니까 뭐 이런 인터뷰도 있네요. 나는 카카오도 붙어봤는데 그렇죠, 예. 예. 딱히 그가 나보다 나은 걸 모르겠다. 카카를 나도 카카만큼 카카? 체격이 좋기 때문에 유럽에서 통할 것이다. 5,600만 유로의 사나이를 나보다 나을 것이 없는 선수다. 그럴 거로 지금 방출 당해. 예. 그렇죠. 한 경기 뛰고. 에라이 두웨이 진짜 아이고. 알겠습니다. 한번 두웨이 한번 실시간 검색으로 스토커가 나가면서 다음에 뜰 것 같습니다. 두웨이. 예, 두웨이 선수입니다. 두웨이. 자, 그러면 다시 박지성 선수로 돌아와서 자 각자 혹시 박지성 선수 기억에 남는 장면 한번 임종일 팀장부터 해서 각자 한번 얘기해 보시도록 하시죠. 김 팀장.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남아공 월드컵을 현장을 취재를 해 봤는데 그 그리스전 때 넣었던 그 추가골이 있었어요. 네. 드리블을 한 다음에 네네. 제치고 왼발로 밀어 넣었던 그것도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남아공 월드컵 직전에 이제 일본에서 경기를 했었던 그때 결승골 넣었고 한마디로 그 세레머니를 뭐라고 하나요? 그 쳐다보면서 침묵 네, 세레머니, 네. 산책 세레머니라고 하죠. 그냥 산책 그렇죠. 세레머니, 예. 진군 네. 세레머니 뭐 이런 게 있었죠. 쳐다보면서 쭉 예. 돌아, 그거 말하는 한번 거죠. 예. 그 일본 관중석을 쫙 한번 응시하죠. 네. 니네 아무리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쪽을 못 쓴다. 라면서 위풍당당 표현이. 세레머니. 딱 그거예요. 네. 딱 그거예요. 네, 위풍당당 세레머니입니다. 위풍당당 그러니까 세레머니. 아무런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가 남아공 때는 그리스전에 놓고 이렇게 팔을 허우적거리는 예. 세레머니, 풍차 돌리기 이 세레머니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위풍당당 세레머니가 박지성의 어떤 위상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순간에 일본 관중의 침묵을 자아냈던 그 골과 세레머니. 이제 그 시기가 뭐냐면은 일본이 이제 그 남아공 월드컵에 앞서서 거의 뭐 그 출정식이죠. 출정식 비슷하게 연 어떤 그런 의미인데 그거를 한순간에 재를 뿌려놨던 그렇죠. 박지성의 상징적인 그 골. 이게 바로 한국 축구의 어떤 위상을 또 일본에 제대로 알려준
그런 명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비가 왔습니다. 네, 박지성 선수. 들어갑니다. 슛! 골! 박지성! 자, 보기 좋게 일본 국민들에게 한국 축구의 힘을 알려줍니다. 역시 박지성입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박지성 선수가 혼자 만들어냈다 그래도 네.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일본 사이타마 경기장이 침묵으로 빠져들고 한국 응원단 함성으로 물들어갑니다. 소준일 아나운서 좀 기억나는 거.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전 좀 이전으로 돌아가서 2002년 한일 월드컵 직전에 그 우리나라가 강팀들이랑 평가전을 쭉 했습니다. 그때 프랑스랑 프랑스. 평가전을 했었죠. 그때 넣었던 골이 저는 아직도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저 그때 있었습니다. 저 예, 현장에. 현장에 프랑스랑 있었나요? 할 때 수원 월드컵 아. 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박지성 선수가 아주 잘 알려진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프랑스의 정상급 선수들의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서 왼발. 왼발로 골망을 갈랐다. 그 골 들어가고 나서 프랑스의 중앙 수비수 마르셀 데사이 선수가 굉장히 세계적인 선수인데 불같이 화를 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서 동료들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이제 또 TV에 잡혔거든요. 그 로이킹 같은 선수. 그렇죠. 예. 그런 쌍욕을 했구만. 그때 아무튼 또 지단 선수가 부상을 입어서 그렇죠. 제대로 예. 못 뛰었잖아요. 예. 그 경기. 전 아직까지도 그 장면이 기억에 남고 박지성의 맞아 왼발로 월드스타로서의 탄생 뭐 이런 것을 알린 골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호탄이 아니었나. 예. 아무튼 2002년 수원 평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스페인과 마지막 프랑스와의 평가전이었어요. 평가전. 프랑스. 예. 그때 아무튼 멋진 골을 넣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박세용 기자는 어떤 박지성 장면이 기억납니까? 박지성 저는 뭐 딱 한 장면 꼽으라도 꼽겠지만 그 최근에 이제 은퇴를 계기로 제가 이제 외국 트위터를 한번 뒤지는데 그 굉장히 이름이 자주 언급된 선수가 있었어요. 박지성과 관련해서. 그게 이제 이탈리아의 피를로인데. 네? 피를로. 피를로? 이 선수가 2005년도에 이제 AC 밀란의 간판 선수였죠. 그치. 그때 이제 그 에인트호번에서 뛰던 박지성과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붙었는데 2차전에서 이제 박지성이 골을 넣고 첫 골 넣었어요. 2차전 첫 골. 그리고 3대1로 이겨요. 에인트호번이. 근데 결국 이제 다득점 뭐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지긴 했는데 그때 박지성이 피를로를 아주 피를 마르게 했어요. 거의 완전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피를로가 그때 막 자서전,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자서전에서 뭐 한국에, 그러니까 그때 에인트호번에 한국에서 온 마치 누클리어 같은 핵 같은 선수가 있었다라면서 퍼거슨 욕을 엄청 합니다. 왜 퍼거슨은 그 축구에서 대인방으로 쓰느냐? 나 걔 때문에 죽는 줄 알았다. 이런 인터뷰를 겁나게 해요. 예. 그런데 그 선수가 바로 박지성이거든요. 저는 그 일화가 가장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경기가 이제 퍼거슨으로 하여금 쟤 뭐야? 그치. 하게 된 결정적인 그렇죠. 계기였거든요. 맨 유행을 결정지었던 그 네. 활약입니다. 그 역시. AC 밀란전 2차전 첫 골이 기가 막혀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물골을 트는 게 중요한데 박지성이 후다다다다다 들어가다가 쇄도하면서 그냥 골 넣어버리거든요. 그것도 왼발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왼발이었어요. 왼발이었지. 결정 빠지고 빠지고 골들은 왼발로 많이 넣어요. 아예 왼발. 저는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아무튼. 그 골이 기가 막힙니다. 그 경기 끝나고 나서 가투소 선수도 한마디를 했는데 네. 박지성 보고 모기 같은 선수라고 너무 귀찮게 달라붙으니까 아. 이 선수를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더라 하면서 야, 그건 좀 비하한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모기라니, 정말로 귀찮게 칭찬이지, 달라붙었다라는 건 칭찬이죠 그것이. 칭찬입니까? 네. 나는 모기 조금 죽여야 되는데. 진짜. 알겠습니다. 그 2000 몇 년도라고요? 그 2004, 2005 시즌이었죠. 네. 2005년에 있었던 경기죠. 예. 10년 전, 거의 10년 네, 전에 네. 박지성 선수가 활약을 펼쳤던.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CBS 노컷 뉴스 뉴스토커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축구계 박지성은 과연 무엇? 한 문장으로 각자 한 마디씩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너무 훅 들어오는데요? 훅 들어갑니다. 우리 훅 들어갑니다. 자, 아니 지금 뭐 아쉬웠던 부분 뭐 그건 이거 좀-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건 넘어가려고. 왜 넘어가요? 그냥 뭐 잘한 것만 기억하지 뭐 굳이 뭐 또 아쉬웠던 것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 박지성은 한국 축구의 7번이다. 저는 이렇게 아하. 생각을 하는 게 이 7이라는 숫자 박지성의 이제 국가대표 등번호 그래서 지금 뭐 김보경 선수가 그걸 이어받았다고 하는데 그 번호가 상당히 저는 뭐 주는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박지성 선수가 남아공 월드컵까지 7회 연속 올림픽 본선행을 이끌었고 또 7 하면은 또 이제 행운의 숫자고 네. 박지성 선수가 사실
실력도 있었지만 아까 우리 얘기했던 대로 운도 따랐고 한국 축구에는 정말 행운과도 같은 이 7이라는 숫자가 주는 행운과도 같은 영웅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맨유에서도 7시즌. 아, 그랬나요? 그렇네요. 음. 정확히 7시즌. 이거 야, 진짜 이거 소름 돋네 막. 예. 예. 할 걸 했다. 갑자기 그 좋아, 좋아. 뭐지? 어. 리틀즈 코드인가? 그러니까 소름 돋아. 오. 그것처럼 소름이 좀 야, 돋네요. 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여세를 이어서 네. 박세웅 기자. 박지성, 박지성이란? 박지성. 정치인들이 좀 보고 배워야 할 존재. 아. 왓. 두 가지 요소. 첫 번째, 솔선수범의 끝을 보여주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 구자철 선수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런닝맨이었을 거예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일본 원정에서 박지성 선배, 월드컵 때구나. 월드컵 때, 그러니까 월드컵 대표팀 기간에 박지성 선배가 뛰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명 깊어서 자기가 뭐 그거를 런던 올림픽 기간에 자기가 똑같이 한번 한 적이 있대요. 그게 뭐냐? 박지성이 전방에서 공을 뺏겨요. 그래서 상대 역습을 쭉 들어가는데 박지성이 뺏겼잖아요. 열받잖아요. 지가 가서 걷어내요. 그리고 그 공격을 끝내요. 근데 구자철이 런던 올림픽 때 그 장면을 똑같이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반칙하고 그 있잖아요. 일본전에서. 일본전이네. 네. 일본전. 그렇지. 근데 그 장면에 대한 영감을 박지성 선배한테 보고 배웠대요. 벤치 앞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후배들에게 정말 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 또 우리가 이제 곧 이제 6.4 지방선거를 맞이하는데 어우, 그 생각이 그것까지 그러니까 미쳤구나. 선거까지 갔어. 선거철만 되면은 그 손에 주머니 꽁꽁 넣고 이제 그 다니던 정치인들이 이제 손을 꺼내지 않습니까? 막 서로 다니고. 하지만 박지성은 먼저 상대가 악수를 청하는 그런 선수였어요. 그 예를 들어서 QPR 이적 후에 이제 맨유와의 첫 경기. 이제 국내 팬들 얼마나 관심이 많겠습니까? 이제 박지성과 친정팀의 첫 대결. 그 퍼거슨 감독이 QPR 벤치 쪽으로 가요. 그래서 레드넵 QPR 그 당시 감독이 그 긴장을 탑니다. 저 형이 왜 나한테 오지? 하자, 나랑 악수하자는 거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레드넵 감독 싹 무시하고 저 뒤에 있던 박지성이 이제 악수를 청한 장면이 있어요. 굴욕 장면이에요. 네. 레드넵. 레드넵 레드 감독이었는데 지금도 레드넵은 그 장면을 시키는데 박지성은 그런 선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때 뭐냐면 레드넵이 박지성을 잘 출전 안 맞아요. 시키고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안 하니까 좀 그래서 그거는 퍼거슨 감독이 하게 약간 느꼈네. 그런 일부러 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내 팬들이 그 장면 굉장히 통쾌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퍼거슨이 이제 전 소속팀 선수를 배려한 건데 박지성이 정말 뭐 약간 망나니처럼 살거나 이랬으면 퍼거슨이 그랬겠냐고요. 그렇죠. 그 훌륭한 인성이 딱 그런 장면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박지성은 정말 솔선수범, 상대가 먼저 손을 벌리게 하는 그런 인성 같은 측면에서 좀 정치인들이 좀 보고 배워라 그런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소준일 캐스터 전- 짧게 해라. 예, 굉장히 짧게 해드릴게요. 박지성은 포스트 차범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자, 됐네. 끝났습니다. 됐네요. 그렇게 딱 한마디로 예. 포스트 차범근. 아니, 설명 자, 너무 부족한데. 이유는 좀 들어봐야죠. 자, 아니, 독일 가면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가가지고 뭐 당신이 독일 사람인지 프랑스 사람인지 이탈리아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동양 사람들을 보면 무조건 차이니즈예요. 재패니즈 아니면 차이니즈인데 독일에 가서 차범근이 활약한 이후로 차붐이라고 하면은 모두가 이제 한국을 이제 기억을 하듯이 잉글랜드에 가면 박이라고 지성박이라고 하면 이제 다 모두가 한국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창 그 축구 기자들 사이에서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외국인만 보면 Do you know 지성? 이 얘기를 그렇죠. 항상 한다고 그래서 나 그 런던 올림픽 때 해봤어요. 아 진짜요? 무슨 강가에서 누가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찍어주면서 지성? Do you know 지성 파크? 그치 했더니 같이 있었잖아. 그때 선배 같이 썼나? 우리 세 명이서 누구랑 같이 사진 찍으러 갔을 때. 근데 그 영국 팬이 한 수 위에요. 뭐라고 하냐면 씩 웃으면서 I'm Newcastle fan 딱 이래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이해하고 한 번 더 화두를 던진 거죠. 뉴캐슬 팬은 그쪽 팬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맨유 팬이 맨유 팬이 아니니까 아니에요. 좀 그렇다 하는데 하지만 난 알고 있다 뭐 이런 그렇죠. 뉘앙스인 거죠.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제 포스트 박지성 이것도 중요한 또 대한민국 축구계의 화두 아니겠습니까? 네. 네. 포스트 박지성은 누구고 또 박지성의 미래는 또 어떤지 좀 한번 아는 만큼 또 얘기해 주시죠. 포스트 박지성 지금 뭐 현재로서는 손흥민 선수가 가장 유력하지 않겠어요? 손흥민 선수. 그러니까 지금 뭐 이청용 선수, 기성용 선수 뭐 이런 선수가 지금 한국 축구의 주축이 되어 있지만 이 선수들이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뭔가를 더 보여줄 수 있는 확률은 좀 낮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기성용, 이청용. 그러니까 이제 절정에서 그 유지하고 송지호 있지만- 해설위원이 예전에 나왔을 때 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세일링이다. 그러니까 지금 천장에 이미 닿은 선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청용, 기성용은 아마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활약을 못할 거다 네. 이게 아니라 지금 정도의 활약은 꾸준히 해줄 테지만 지금 여기서 뭐 B클럽으로 간다든지 뭐 또 챔피언스리그나 이런 데서 정말 경천 동지할 박지성처럼 그런 활약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봤을 때는 지금은 뭐 손흥민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포지션도 주목을 많이 받는 이제 왼쪽 미드필더, 왼쪽 공격수 뭐 이런 쪽에서 골도 넣고 어시스트하고 이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거는 뭐 대부분의 뭐 전문가들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또 다른 의견이 있겠죠? 네, 네? 그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린 선수들을 본다면 라리가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라리가라기보다는 이제 라리가로 그렇죠. 라리가 쪽에 비교되는군요. 살짝 돌려보죠. 라리가 유스팀에서 뛰고 있는 스페인 리그. 이승우 선수라든지 이강인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잘만 커준다면은 정말 한국 축구의 대들보 같은 선수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이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피파에서 이제 그 규제에 걸려가지고 리그 경기에선 사실 못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나이 레벨대에서는 라리가에서 정말로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네. 탑급의 유망주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네. 이 선수가 조만간 이제 라리가로 올라와서 바르셀로나의 이제 성인팀 유니폼을 입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와 함께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제목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깨알같이 라리가 홍보까지. 라리가 재밌습니다. 스페인 리그 이승우 씨, 이승우 군, 이승우 씨. 이승우 군. 자, 우리 박세훈 기자는 포스트 박지성 없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거 뭐 축구 실력 이런 거 떠나가지고 박지성은 피파 국제축구연맹 홈페이지가 정확히 표현했죠. 선구자. 아시아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최초로 뚫었고 그것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명문 구단을 뚫었고 한동안 우리 딱 국가대표 게임 보면 자막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뛰면은 진짜 막 그거 막 가슴 막 쿵쾅쿵쾅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그렇죠. 감동을 안겨줄 수 있는 선수가 또 나올까? 그게 단순히 뭐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골을 넣고 프리미어리그에서 골 넣고 이런 수준의 감동 이상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수르가 막 현질을 해가지고 뭐 사갈 만한 그런 선수가 나온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포스트 박지성은 없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분간 나오기 어렵죠. 그만큼 정말 한 획을 그었다고 저는 봅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네. 손흥민 이런 선수들이 커져서 네, 한국 그럼요. 축구를 또 이끌어 가야 돼요. 만수르가 딱 현질해서 사갈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스포츠 토크쇼 뉴스토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박세훈 선수 얘기했고요. 잠깐 또 우리가 또 알게 모르게 또 농구 코트로 옮겨보면 또 아주 시대의 풍문화가 돼버렸어요. 네. 한 시대를 우리 풍미했던 풍미했던 김승현 선수, 농구 천재, 네. 가드 천재죠. 농구 천재죠. 농구 천재면서 가드로서의 어떤 네. 이상민 이후에 네. 최고의 선수 아니었습니까? 네. 이 선수가 또 은퇴했습니다. 박세훈 기자. 은퇴했죠. 네. 예. 이번에 프로농구 서울 삼성 썬더스 소속이었는데 올해 FA 자유계약 선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단으로부터 재계약 통보를 받지 못했죠.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9개 구단과 협상이 가능한 FA가 되는 건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본인이 네. 본인 의지를 해서 네네네. 사실 삼성이면 뛰고 싶었지만 네. 삼성이 아니어서 자기는 접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날 뭐 통화를 해봤는데 네. 일단 그 구단으로부터 재계약 통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왜 나도 다른 팀을 해보지 않았겠느냐.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폭넓게 생각을 해봤대요. 근데 지금 내려놓는 게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그냥 은퇴 결정했다고 합니다. 사실 좀 굉장히 아쉬워요. 김승현. 왜냐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혜성처럼 나타나서 네. 한국 농구 KBL을 지배했던 선수인데 말로가 박지성과는 조금 차이가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박지성은 스스로 은퇴를 선언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김승현은 외부 상황이 은퇴를 하게끔 만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더 크다. 그런 점에서 예전에 그 화려했던 시절의 모습을 떠올린다면은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네. 그 박지성 선수가 제 선수 생활이 그렇게 길다고는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들 좀 일찍 은퇴했다는데
박지성에 비하면 이분은 거의 선수 한 것도 아니에요. 딱 임팩트 있게 5년 뛰고 거의 접었거든요. 예. 아 그래요? 근데 그 5년의 기억 때문에 그 기억이 너무 세서 음. 지금도 김승현 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어때 임종규 기자 가드로서 어쨌든 김승현 선수의 천재성이 느껴졌죠? 그 하면서도 임종률 선배가 이게 농구 네. 잘해요. 그러니까 얘도 농구 포인트 가드 보거든. 광신이잖아 광신. 그러니까 이 같은 포인트 가드로서 같은 포인트 가드로서 그러니까 김승현은 어떻습니까? 절대 그 따라하지 못할 아 그래요?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저도 이제 농구를 좋아합니다. 농구해서 일주일에 뭐 내일도 농구를 할 텐데 그러니까 농구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있는 선수로 따지자면은 어떻게 보면 양동근과 같은 스타일이. 그러니까 국내 선수들 앞으로도 가드 중에 양동근과 같은 선수가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수는 정말 성실하고 네. 물론 하드웨어도 좋지만 그러니까 체력이 좋고 하지만 그 기량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는 그런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범인이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그러니까 뭐 평범하다는 게 뭐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뭐 평균적인 선수가 정말 노력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단계가 저는 양동근 선수의 네. 그 쉽게 얘기하면 제가 수준이라고 정말 열심히 죽었다 깨나 열심히 하면 네. 양동근처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또 아닌 건지 이제 또 일단 키가 그러니까 일반인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김승현은 이런 선수가 또 나올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선수가 네. 봤을 때도 정말 차원이 다른 선수입니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다르죠. 예전에 강동이 강동이 지금 뭐 아이, 불미스러운 흑역사가 일로 되신 네, 흑역사가 됐지만 강동희 전 감독이 선수 시절 때 나름 뭐 패스나 이런 것들이 뭐 노룩 패스나 이런 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는 사실 웬만큼 노력을 이제 그쪽에만 신경을 쓰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김승현 같은 패스나 뭐 이런 것들은 따라하기가 정말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말씀하세요. 아니. 이제 지금은 이제 농구파에서는 거의 금기어가 됐죠. 강동희 전 원주동부 감독 그 이제 그 뭐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네. 근데 그분이 예전에 그 어쨌든 한국 농구 역사에 획을 그었던 가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했던 얘기를 좀 전하자면 그분이 인정하는 후배 포인트 가드가 딱 두 명 있습니다. 이상민이랑 김승현이에요. 네. 근데 왜 이상민이냐? 첫 번째 이상민을 하는 이유가 강도희 감독이 그 이상민을 처음 이제 대학 무대, 그러니까 이상민이 이제 연세대 입학해서 처음 이제 대결을 하기 전까지는 자기는 슈팅 가드처럼 농구를 했대요. 그치. 그때는 자기는 2번이었대요, 2번. 그러니까 슈터라는 거예요, 슈터. 근데 이상민이랑 해봤는데, 쟤는 농구를 저렇게도 하는구나. 야, 저기서 저런 패스가 나가나 해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거울로 삼았답니다. 네. 그래서 이상민을 보고 오히려 따라했대요. 네네. 그래서 그 지금의 강동희가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김승현을 보니까 얘는 뭐 그냥 말이 필요 없고 대단하다는 거지. 네. 슛이면 슛, 뭐 이렇게 패스. 아니, 슛 말고 딱 패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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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그 강동희 감독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가드가 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천재. 농구에서는 슛입니까? 패스입니까? 포인트 가드는 패스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 포인트 되는 가드는 거죠. 패스. 네. 본인이 농구를 하면 포인트 가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워낙 단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상민 같은 선수도 정말 대단하죠. 위대한 선수입니다. 위대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대단한 거는 그 김승현? 아니 이상민 선수가. 이상민 지금 감독이죠. 네. 감독 대단한 거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그 신체 조건이 굉장히 우월합니다. 포인트 가드임에도 투핸드 덩크를 할 수가 있어요. 점프력이 좋더라고요. 네, 점프력도 좋고 네. 빠르고. 그러니까 이 선수는 눈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갖춰진 선수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거기 최고 수준까지 올라간 거고. 근데 김승현 같은 선수는 키가 178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7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키도 작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뭐 슛이 정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빠르냐? 물론 몸 동작이 날다람쥐처럼 빠르긴 합니다. 근데 스피드를 이상민, 전성기랑 비교하면은 조금 그렇습니까?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거를 모든 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바로 패스, 창의적인 패스입니다. 그래서 그 속공을 할 때 이제 용병하고 주로 호흡을 맞췄으니까 네. 그게 뭐냐면 드리블을 하고 가다가 용병이 이제 트레일러처럼 그러니까 속공을 위해서 뛰어 들어갑니다. 그거를 주는데 수비수들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 틈을 그 한순간 그
고기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틈을 줘서 스텝에 딱 맞게 줘서 슛이 들어가는 그런 패스를 한다는 겁니다. 그 과거에 그 김승현 데뷔 시즌이 진짜 거의 깡패 등장이었어요. 신인이 MVP와 신인왕을 동시에 탄 게 유일합니다, 걔가. 지금까지도 그게 유일합니까? 그 형이. 유일하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오리온스에 있었던 이지승이라는 네, 전 기억나요. 현대 음. 농구단 선수가 있는데 그분의 증언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김승현의 농구를 평가를 해주는 거죠. 김승현 다 공 잡고 뛴대요. 막 들어가면은 이제 뭐 속공이니까 수비수 한 3-4명이 뒤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김승현이 진짜 완전 박력 있게 뛰어가니까 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스피드가 빠지지 않는데 순발력이 또 좋아. 그러니까 수비수가 이제 압박감 느끼고 뒤로 쫙 밀리는데 네. 김승현은 하체가 말도 안 되게 좋대요. 그러니까 어. 어쨌든 자기가 모든 힘을 앞으로 쏠면서 뛰다가 갑자기 딱 멈춰버린대요. 근데 그게 보통 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게 딱 멈추는 게. 그러면은 수비수는 순간 뭐냐 뒤로 한 발짝씩 밀리죠. 그렇죠. 그때 옆으로 촥촥 하면 뒤로 촥 하면은 바로 뭐 속고 힉스가 덩크하고 뭐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근데 그 패스를 할 수 있는 가드가 그 당시엔 아무도 없었대요. 자기가 봤을 때. 굉장히 그 김승현을 굉장히 그 좋게 아주 찬양하고 있네 두 분 다. 진짜. 아니 근데 실력 자체가 그랬어요. 그때 예. 그랬어요. 그래? 예. 그 당시 오리온스 대구 동양 오리온스가 잠실에 뜨면 잠실이 거의 꽉 찼어요. 그냥 그 김승현 보려고. 예. 그러니까 그런 적도 있어요. 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소파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흔들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누가 되게 시끄러워. 그래서 깨봤더니 우리 엄마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하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야, 쟤 조그마한데 농구 잘한다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게 김승현이었어요. 이거 진짜 싫어해요. 내가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물론 우리 엄마가 뭐 가끔 오전에 뭐 NBA도 보시고 좀 어머니 맞으세요? 어머니 아니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박수영 이제- 기자가 농구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아니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녹화를 엄마. 부탁하면 NBA 녹화를 부탁하면 어머니께서 보시고 뭐 데릭 피셔라는 애가 잘하더구나 뭐 이런 정도. 어머니가 데릭 피셔를 아세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데릭 피셔 압니까? 저 김대웅 몰라요. 기자? 저는- 모르죠. 데릭 피쉬는 알죠. 아 이건 진짜 싫어요. 우리 엄마가 제 조그마한 김승현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게임을 막 챙겨 보시더라고요. 거의 스카우트신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김승현은 뭐냐? 지금은 농구가 사실 그 매니아 스포츠에 가깝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일반 대중한테 어필할 수 있는 선수가 몇 명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김승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농구에 관심 없는 사람이 봐도 야, 저 기가 막히네. 그랬던 선수였죠. 패스를 참 잘했던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소준 아나운서 그래도 좀 김승현 선수 하면 좀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안 좋은 기억을 굳이 끄집어내시려고. 아니 뭐 지금 얘기를 얘기하다가 해야지. 그 얘기도 좀 해야 가장 돼요. 아쉬웠던 인천 부분 아시안 때문에. 게임 아니 저 부산 아시안 게임 2002년도에 그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뭐 우승으로 이끌었지 않았습니까? 김승현 그렇죠. 선수가? 그때 네. 중국하고 결승전인데 우리가 거의 1분 남겨놓고 6점인가를 지고 있었을 거예요. 네네. 네. 6점인가 지고 그거는 아예 경기가 끝나는 겁니다. 끝난 거죠. 근데 그거를 김승현이가 어떻게 가로채기를 그때 류웨이였나? 그쵸? 류웨이였죠. 중국 최고의 가드라고 불리는 류웨이 류웨이가 두웨이 있고 얘는 듀웨이. 웨이가 안 좋네. 웨이가 안 좋네. 참네. 장동건이 듀웨이. 주연한 영화 마이웨이도 망했잖아요. 하지만 탕웨이는 예쁩니다. 탕웨이가 있네. 네. 탕웨이가 최고죠. 탕웨이하면 겨털밖에 생각 안 나. 아이, 왜 이러십니까, 진짜. 웬 곁털. 그 새끼에서. 당회? 예. 새끼를 보란 말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영화를 접하지를 못해서. 탕웨이 좋았던 하면은- 분위기를 한순간에 그냥 쑥대밭으로 만드시네요. 탕웨이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탕웨이. 호호롱 지금 CF 찍는 거. 탕웨이 너무 많이 갔어. 아, 아무튼. 왜요? 아까 뭐 뉴웨이 류웨이, 마이웨이까지. 뉴웨이가 네. 뭐 잘못했습니까? 아, 류웨이가. 네.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애들이 멀때같이 큰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왕즈즈도 있고. 만리장성. 야오밍도 그때 뛰지 않았나? 있었어요. 네, 야오밍 네. 뛰었는데. 그러니까 2m 27, 뭐 2m 16, 뭐 이런 애들이 질비한 우리 서장훈이 우리는 제일 크다지만 2m 7밖에 안 됐었거든요. 2m 7밖에 네. 아니요. 그래서 걔네 포인트 가드도 애가 신장이 192인가 그래요. 우리 15cm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근데 윗공기는 강한데 밑에 공기가 약한 거야. 그래서 드리블이 안 되니까 김승현한테 공을 2번인가 연속해서 뺏겼죠. 네, 맞아요. 뺏겨서 그거를 성공을 시켜서 우리가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었죠. 물론 심판의 도움도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있었지만 네. 김승현이 그렇게 뺏어내지 않았다면 네네. 그 심판도 도와줄 수 없었던 거고. 맞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네. 그때 아주 그냥 김승현이 군 면제하고 예, 그때 그렇죠. 방성윤까지 네. 예, 음. 면제됐던. 또 한 명의 아쉬운 스타죠. 그래 방성윤 그 친구도 참 네. 대단했던 네. 친구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때 이규섭 조상현이 그 군대 입대하고 한 달 만에 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우승하고 금연제 받을 줄 알았으면은 그때 상무를 안 갔겠죠. 근데 중국이 너무 세니까 포기하고 그냥 간 거예요. 아이고. 근데 한 달 지금은 그 상황에서 만약에 그 금메달 우승을 따면 하자면 바로 면제가 돼요. 바로 제대지 제대. 아 제대가 네, 됐죠. 제대가 돼요. 음. 근데 그 당시에는 우승을 하든 말든 간에 일단 입대했으면 땡이야. 방법이 없었어요. 아. 눈물을 아주 머금으며 아쉬웠던 순간들이고 그때 또 한 명의 농구 스타 현주엽도 그때 상무 출신으로 뛰었죠. 현주 네. 주엽이 형은 뭐 스포츠 토크쇼 뉴스토커. 어쨌든 뭐 구설수에 많이 올랐던 김승현 선수 제가 알기로도 어떤 이면합이 네. 제가 아까 저는 각 구단에 따로 그런 이면합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좀 아니죠.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김승현이 이제 2001년도에 데뷔를 해서요. 2006년 여름에 FA 자유계약 선수가 됐는데 네. 김승현 땡기려고 한 구단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KBL이 규정한 이제 뭐 연차별 뭐 정해진 이제 맥시멈 금액 네. 계약금 뭐 계약금이 아니죠. 상한선이 상한선이 있었는데 네네네. 김승현급 되면 그걸 다 무시하고 임용계약 그러니까 추가로 돈을 얹어줘서 뒷돈이라고 하죠. 네. 그거 얹어 데려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 당시 김승현도 그 계약을 했죠. 1년에 10억이 넘었어요. 발표된 금액은 한 4억에서 5억 정도였는데 네. 실제로 계약된 금액은 10억 5천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5년에요. 네. 아. 그런데 거기 삼성이었나요? 아니 오리온스가 재계약을 했죠. 동양 오리온스죠. 오리온스가 재계약을 했죠. 그런데 그 계약을 하고 나서 오리온스의 단장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단장은 이 계약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정태호 단장에서 심용섭 단장으로 네, 바뀌었죠. 그렇죠. 네. 그 정태호 단장은 그 박찬호의 매니지먼트사 팀 61사의 대표 박찬호와는 이제 친인척 관계고요. 이 계약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심 단장이.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또 KBL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은 임용 계약을 없애자, 클린 KBL을 만들자 해가지고 임용 계약을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김승현 계약서 너무 따끈따끈해가지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클린 바스켓을 만들자고 주도한 인물이 바로 그 오리온스의 단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김승현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갈등이 심화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야, 이 계약서 보고 나발이고 나 못 주겠다. 이래가지고 김승현이 그걸 들고 일어났죠. 이 계약서인데 무슨 얘기냐. 해가지고 그 임용계약 파문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온 거죠. 사단이 난 거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어쨌든 시발점이 된 거는 김승현에게도 잘못이 분명히 있는 게 그 정도 돈을 받는 선수가 재기량을 발휘를 못하니까 단장이 열불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10억 넘게 주는 선수가 계약하고 나서 좀 실력이 좀 안 좋았구만. 그러니까 계약하고 나서 허리도 안 좋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스캔들도 터지고 네. 그러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된 거죠. 뭐 연예인들과의 뭐 연문도 있고 스캔들 터지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허리가 또 안 좋아. 그러면은 사람들의 시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놈 운동 안 하고 노느라고 특히 허리도 안 좋네 저놈. 이런 시각이 가면서 단장이 그걸 곱게 보지 않았겠죠. 네. 그렇죠. 그게 분명히 있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현도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허리가 너무 아픈데 구단에서 일단 수술을 절대 못 하겠대요. 어떻게든 재활해라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수술하면은 6년 1년을 놀아야 되는데 6개월에서 1년을 구단 입장에서는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죠. 10억 넘게 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근데 그래서 그럼 오케이. 그럼 니네가 소개시켜주는 병원에 가서 재활을 받을게 하고 어디 부산에 무슨 재활병원으로 갔는데 이건 김승현 선수가 뭐 예전에 무슨 그 팟캐스트 방송에서 한 적이 있는 얘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서 자기 마사지를 해주는데 그 뭐 손가락이 없나 막 그렇대요. 막 어디서 이상한 야매 느낌이 무신 나는데 와가지고 뭐 자기 뭐 구단 싸움이 아는 데라 해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런 데서 막 치료받고 그랬대요. 그게 무슨 치료가 되겠냐.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막 계속 조금씩 불신이 갈등이 쌓였더라고요. 생긴 거죠. 네. 네. 어쨌든 선수는 코트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김승현 선수 부상이 너무 심했어요. 네. 그러니까 온갖 이게 안 좋은 얘기가 들리는 거죠. 네. 아무튼 잘 나갈 때, 돈 있을 때, 그리고 남자는 특히 아무튼 좀 여자도 좀 조심해야 되고, 아무튼 돈 무력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냥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김승현 선수가 이게 참 고질적인 허리 부상이 참 안타까웠고 이 선수가 참 전성기가 진짜 셌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 계약 당시까지만 해도 물론 그 임용 계약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데. 솔직히 그 정도 받을 만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관행이 만약에 정상적인 거였다면은 그 당시 김승현한테 10억 줄만 했어요. 그 당시에는. 네. 모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전자회사 대리점을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했었으니까 그렇게 땡겨갔습니다. 네. 그런데 돈을 굉장히 안 쓰는 재수가 좀 없는 김승현 선수 재수가 좀 없는 측면이 있겠어요. 그렇게 보면 그 좀 불운했죠. 그런 남들은 부분은. 다 했는데 근데 약간 그
저 심단장이 약간 좀 성격이 되게 셉니다. 좀 심술을 부렸네 진짜. 예, 맞아요. 그런 부분 좀 있어요. 이 단장에 대한 지금 물러났죠. 지금 네. 물러났는데 이 단장에 대한 또 안 좋은 소문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단장이 맞다면은 그렇게까지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그 이면 계약이 없었다는 거를 둘이 입을 맞추는 기자회견도 있어요. 네. 맞아, 기자회견도 하도 하고 시끌시끌하니까 둘이 이면 계약은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이면 계약이 있었던 걸로 되니까 그것도 얼마 둘이, 되지 않아서 예,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더 욕을 먹었죠. 예, 더 아이고. 쌍욕을 먹었죠. 쌍욕을. 예. 그래서 그래서 그,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김승현이 처음에는 그 돈을 어떻게든 받으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아 이거는 뭐 자기 이미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봐서 이건 아닌 거야. 또 결정적으로 어쨌든 한평생 농구만 했는데 다시 농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단이랑 그 딜을 하죠. 오케이, 나 이거 계약 포기할 테니까 딴 구단 보내주소. 해가지고 이제 2011년인가요? 그때 이제 삼성으로 이적을 하게 되죠. 2012년인가에. 김동욱 11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여곡절 했지만 끝에 다시 어쨌든 코트에 와가지고 그 화려했던 김승현의 모습은 저도 TV 중계에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네. 사실 그렇게 해서 조금 박지성 선수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떠나갔지만 네. 김승현 선수는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잠깐 저는 이렇게 본 것 같은 것밖에 좀 없습니다. 쓸쓸하죠. 그런데 이제 팬들은 요 며칠 좀 추억에 잠겼죠. 네. 그러니까 정말 짧은 전성기에도 불구하고 농구 팬들은 지금도 김승현 하기하는 그런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런 사람들이 캐릭터성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전성기가 짧고 약간 성실한 모습보다는 천재적인 어떤 네. 그런 것들을 보여줘서 짧고 강렬하게 남긴 사람. 이런 천재는 사람들이 뭔가 그쵸. 그렇죠. 순탄치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뭐 저도 인터뷰 좀 기사를 봤는데 자기는 천재가 아니다. 네. 결국 노력이 만들어내는 네. 천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사실 노력 없는 다른 모든 천재는 가드를 다 없다고. 죽이는 말이죠. 그래서 걔가 천재 가드들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재는 없답니다. 천재는 없고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그 말도 일리 있다고 보는데 아까 우리 임종률 기자가 얘기했지만 정말 노력해서 되는 수준이 저도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천재는 그걸 또 뛰어넘는 그런 DNA가 유전자적인 유전인자 있습니다. 네, 그건 무시 못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성실성과 네. 노력이 계속 뒷받침되면 오래 가는 거고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농구의 발전이 되고 이런 건데 좀 이렇게 또 별이 지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정리하면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박지성의 이 노력과 김승현의 천재성이 만약에 결합이 됐다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진짜 대한민국의 전 세계를 씹어먹는 종목 하나 있었을 거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쇼트트랙은 좀 쉽지 않습니까? 아, 저희가? 많이 쉽죠. 아, 네. 구기 중에. 구기 구기 중에. 중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농구 뭐 많은 관심 솔직히 떨어졌습니다. 저도 많이 떨어졌지만 예, 그럼요. 포스트 김승현 과연 누구고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누굽니까? 포스트 김승현 저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포스트 김승현은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드로서는 이제 음. 양동구 선수가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음. 그래도 김승현의 그 아우라는 뛰어넘지 못한다. 네. 그 국내 농구계에서 뭐 이제 6년 주기설이라고 있어요. 어허. 뭐 이제 강동희가 뜨고 그다음에 이상민이 나오고 이상민. 김승현이 나오고 뭐 그다음에 뭐 양동근 김태술이 나왔다 뭐 이런 이게 있는데 사실 김승현 이후에 나온 포인트 가드 중에 그 뭐랄까요 팬들을 정말 들썩이게 하는 그러니까 자리에서 이렇게 뭐 어떻게 저런 패스를 하는 가드는 그나마 김태술인데 김태순? 예, 지금 김태술. 이제 최근에 김태술? KCC로 이제 이적한 가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김승현이 그 프로 통산 470경기를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했던 시즌 5시즌이 있고 뭐 네네. 한 5분 뛰고 3분 뛰고 이런 경기도 되게 많았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부상당한 이후에. 네. 그럼 평균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산 평균 어시스트가 6.9개예요. 한 경기에 한 경기 6.9개인데 지난 한 5년 동안 요 6.9개가 한 가드가 아무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김승현의 통산 기록을 한 한 시즌 시즌에도 평균으로 예. 쫓아가는 가드조차 없어요. 네. 아니 6개 패스를 못 하나요? 그게 아니라 8개? 그 패스를 받아서 넣잖아요. 슛을 넣어야만 그게 어시스트로 인정이 되는데 네. 뭐 그 그게- 패스를 일단 그 A 패스라고 하죠. 그 A 패스 자체 횟수가 줄어드는 데다가 뭐 여러 가지 연인도 있겠지만 네. 슈터들의 성공률도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김승현이가 태어날 수 있었던 데는 화려한 공격진이 또 그 당시 오리엔스는 네. 있었으니까 뭐 무중력의 사나이 토마스 힉스 역대 최고 연봉으로 네. 꼽히는
그다음에 에이즈로 인해 한국을 떠나야 했던. 그렇죠. 아, 에이즈 걸렸어요? 그다음에 김병철, 전희철 네. 이런 당대를 또 주름 잡았던 슈터들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능했었던 일이고 어쨌든 김승현 그러니까 역대 지금 포인트 가드가 시즌 평균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게 김승현밖에 없지 않나? 김승현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10.7개 네. 그런 겁니다. 또 이게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더 김승현이 더 가치가 네. 높아 보이고 그러네. 예, 저는 그럼요. 괜히 막 좀 건방지고 문신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이명기야 이런 것 때문에 자식 좀 잘 나가니까 말이야 저 건방져졌네 이런 느낌이 사실 있었는데 네, 그런 축구는 건- 뭐랄까요? 축구보다는 농구가 좀 더 정량화된 스포츠라 기록이 보여주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김승현은 한국 농구 역대 통산 어시스트 1위. 어허. 그 유일하게 한 시즌 두 자릿수 평균 어시스트. 10.7 일단 요 두 개로 뭐 일단 그- 평정이에요. 이걸 못 깨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그리고 농구계가. 예, 그렇죠. 역사상 처음으로 신인왕의 MVP. 여기서 뭐 게임 끝이죠. 제 기억에 그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대구 동양 오리온스의 그 경기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얼핏 기억나는 것이 이 팀이 30여 연패를 했을 거예요. 그 전에 김승현 오기 예, 전이었죠. 김승현이 오기 전에 32연패 했죠. 예, 그랬던 전설적인 연패 기록을 썼던 팀이 진짜 이거는 스포츠 역사의 전무후무할 기록이거든요. 그 야구를 못했다는 산미 슈퍼스타즈도 이렇게 지진 않았어요. 그렇게 지진 않았는데 대구 동양 오리온스가 30몇 연패를 했는데 32연패. 예, 네. 그 김승현이 오면서 물론 혼자 바꾼 건 아니지만 팀 체질 자체가 확 바뀐 거죠. 32연패나 했죠. 그러니까 더 이게 김승현의 등장이 극적이었어요. 더 드라마틱했던 네. 거죠. 그 오리온스가 32연패를 한 이유가 그 콜버트라는 외국 선수 한 명한테 거의 모든 걸 맡기고 걔만 뛰면은 그래서 경기가 돼요. 비슷하게. 그런데 미국에 있는 와이프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니야. 바람을 핀 것 같대. 그리고 얘가 갑자기 미국으로 야반 도주를 해버렸어요. 와이프 잡겠다고. 그렇죠. 그 이후에 32연패가 들어갔죠. 당시 32연패는 감독이 박광호 감독. 네.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 축 늘어진 그 표정. 지금까지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스토커가 오늘 좀 길게 왔네요. 헌정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할 말들이 많아서 박지성 선수하고 김승현 선수에게 전하는 우리 스토커 제작진들의 메시지 깔끔하게 짧게 전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종규 기자. 저는 일단 박지성 선수한테는 지금처럼만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김승현 선수한테는 지금부터라도 잘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세훈 기자. 박지성 뭐 그동안 고마웠고 네. 김승현 그냥 뭔가 그리운 이름이다. 네. 딱 그 정도겠네요. 농구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김승현 좋아했습니까? 많이 그쵸 이름만 들어도 설레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딱 이름만 듣고 경기 한 장면만 봐도 나가서 공을 튀기고 싶게 하는 그런 선수였는데 참 많이 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무릎이 본인이 안 좋아진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래 서준일 아나운서. 예, 뭐 참 대단한 선수들이었던 만큼 사인 한 장씩 받고 싶네요. 저는. 예. 그럼 가서 받아. 알았어.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사인.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사인 받고 싶은 훌륭한. 풋살하고 여자 축구 진짜 선수들이랑 무모한 도전 한번 해보고 무모한 싶다. 도전 풋살이랑 김승현이랑 자유투 대결 이런 거. 자유투 대결 이렇게 하면 자유투는 안 잘 되지. 못하잖아. 김승현 패스 대결을 해야지.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무한도전에서 이거 또 얘기 길어지는데 하랑 홍철이 무슨 뭐 둘이 무슨 뭐 자존심 하하 대 대결을 홍철이 하는데 있었어요. 네. 자유투 대결을 해요. 근데 하하가 원래 김승현이랑 친해요. 어허. 그래서 김승현을 찾아가서 배웠어요? 자유투를 배워요. 근데 그 방송이 나가고 잠실에서 제가 우연히 김승현을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지. 근데 방송이 무한도전에 맥을 못 잡는 것 같다. 그래서 뭔 얘기냐요. 아니 수많은 선수 중에 내가 봤을 때 자유투를 형한테 배우는 건 아닌 것 같다. 자유투를 잘 쏘냐. 아니 자유투를 배우려면 자유투를 잘 쏘는 사람 찾아가야지 했더니 자기가 그래도 자유투 한 시즌 1위를 한 적이 있다며 좀 여기서 좀 어깨를 좀 들썩하더라고요. 자유투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난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1위를 한 적이 있다고 그러대요. 네. 실패 1위? 아무튼 뭐 잘 네. 편집해 알아서 이 아, 부분도. 아무튼 자 좀 두 선수 다 어쨌든 저는 떠났지만 힘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제발 좀 잊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안 좋은 과거는 다 잊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주셨으면 박지성 선수도 후배들을 위해서 그리고 후학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김승현 선수도 역시 후학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스포츠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괜찮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토커 15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뉴스토커. 다음 주에도 정말 보다 활기찬 스포츠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 아, 수고하셨습니다. 사람 이야기하니까 잘하네. 뉴스토커는 CBS 노컷 뉴스, 노컷v.com,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뉴스토커로 검색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주셔서